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닥친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죠? 다들 지정학적인 긴장, 이런 뻔한 이유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중동 분쟁 같은 외부 위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부의 위협이 아주 강력한 국내 문제랑 딱 부딪히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폭풍을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첫 번째,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바로 중동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금융적 봉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군함으로 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조선이 지나가려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전쟁 위험 할증률을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려서 아예 배가 다닐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원유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분쟁 위험이 올라가죠? 그럼 유조선 보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럼 운송은 사실상 멈추는 거고 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유가 상승이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모든 서비스 가격을 다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가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위험,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거대한 금융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신용이라는 폭탄인데요. 이게 무려 1,700조 원 규모입니다. 주로 중견기업들이 빌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시장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되면 연쇄부도가 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핵심은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규제를 안 받는 시장이라 만약 터지면 정부가 도와주기도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먹구름,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많은 투자자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법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파업 범위가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M&A까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자기네 직원 노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하고도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던 일이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요. 보세요. 법이 시행된 딱 첫날, 하루 만에 무려 400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게 가져올 경제적 리스크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마비될 수도 있고요. 원청 대기업들은 수천 개가 넘는 하청 노조랑 일일이 교섭해야 할 판입니다. 심지어 공장 자동화나 AI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게 또 파업의 빌미가 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투자가 망설여지겠죠. 결국 글로벌 고객들은 한국은 너무 불안정하네 하면서 대만 같은 다른 곳으로 주문을 돌릴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본 자료에서는 국정원 보고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 주요 노총의 국가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라는 지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밖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안에서 만들어진 폭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터지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미국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겠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새로운 노동법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위험하다고 밀어내고 다른 쪽에서는 안전하다고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푸시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2월 이후에만 코스피에서 31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무서운 건 그냥 최근에 벌었던 돈을 빼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묻어뒀던 원금까지 다 빼서 나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 생존 가이드는 뭘까요?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어와 공격으로 나뉩니다. 먼저 방어. 현금 비중을 최소 30%까지는 늘려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나 소비 위축에 바로 타격을 입는 항공이나 유통 같은 섹터는 비중을 줄이는 거죠. 반대로 공격적인 포지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거리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조선업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목받는 방위산업 같은 곳들이죠.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이 폭풍의 강도를 책정해야 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지표입니다. 일종의 경제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TI 유가는 배럴당 $90를 넘는지 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체크하고요. 발틱 운임 지수로는 글로벌 물류 상황을, 하일드 스프레드로는 기업 부도 위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X, 이른바 공포 지수가 40을 넘어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격언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역사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매수 시점임을 보여준다. 전쟁이 그냥 소문일 때가 가장 불확실하고 무서운 거지, 막상 현실이 되면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고 시장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최악의 소식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